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증시가 크게 하락하며 미국 직투계좌가 다시 마이너스 13%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반도체 2배 USD인데요. QLD부터 공유드리면 먼저 나스닥 2배 QLD는 아쉽게 60일선에 터치하지 않으며 매수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승하면 다시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S&P 500 2배 SSO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쉽게 검정색 선 60일선에 닿지 않고 마감했는데 마소와 구글의 실적 발표로 다시 기다려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결국 웅덩이는 만들어지는 법이죠.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가 무려 29달러까지 AI 수혜 그리고 반도체 바닥 기대감으로 치솟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추매하고 싶으셨을 텐데요. 우리 웅줌러 분들은 잘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니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더 하락할 순 있으나 우리는 원칙대로 60일선까지 내려왔기에 오늘부터 5일차까지 분할 매수 시작하면 됩니다. 5일 동안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되고 주가가 또 더 하락하면 120일선과 만나게 되고 그러면 한 번 더 줍줍을 진행하면 됩니다.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모두 힘없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우가 1% 하락을 보였고 S&P 500이 1.5% 하락 마감, 나스닥이 2%로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행보를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크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뒤에서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지 설명드릴 텐데요. 현재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우려가 큰 불확실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또 말썽이었습니다. 주가는 무려 하루 만에 반토막을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49.38% 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16달러였던 주가는 현재 8달러입니다. 개별 주식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하락폭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과거 금융위기 트라우마로 또 은행들의 붕괴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으로 지금 은행들이 잘 버텨줄지 아니면 이게 어떠한 위기가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 중 하나죠.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게 되니까 이게 증시에는 당연히 가장 싫어하는 악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려가 큰 두 번째 불확실성 요소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미국은 최근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한 중국 견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제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당장 미국의 경제를 우선하는 것보다 미국을 제낄 수 있는 중국을 부시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갈등은 심화되며 미국은 AI, 양자 컴퓨터,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을 아예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향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시 돌아와서 시장은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 AI와 관련된 기업들, 양자 컴퓨터 기업들 등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증시가 싫어하는 불확실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부채 한도가 떠오르는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부채 한도를 핑계로 조정이 오면 웅줍 기회로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는 악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밀당이 불확실성인 겁니다.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백악관과 쉽게 증액에 합의하지 않는 공화당이 정치적인 싸움, 밀당을 하는 겁니다. 혹여나 이렇게 계속 밀당하고 합의 안 하다가 설마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되거나 2011년 조정장처럼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인데요. 그러나 핵심은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미국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부채 한도 증액은 또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개인적으로 이 핑계로 하락을 보이면 웅죽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 요소 바로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EPS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 EPS 감소의 끝은 대체 언제냐?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작년부터 실적 시즌은 불확실성 요소가 되며 증시에는 변동성이 커지는 요소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현재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 위기, 미국 중국의 갈등,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큰 요소들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주식시장은 최근 상승 이유를 찾지 못하고 4월 내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안 좋게 내놨던 걸까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맥도날드와 펩시코의 실적 발표를 살펴봐도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은행 위기, 미중 갈등, 부채 한도 협상 우려로 주르륵 흘러내린 모습이었는데요. 이 우려를 다 끊어내고 증시가 크게 상승을 보이기 위해선 바로 미국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명 빅테크들이 멱살 잡고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불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성장성을 핑계로 하락하거나 AI 수혜로 상승하거나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불안해하면 증시에는 호재가 되나 봅니다. 마소와 알파벳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가 애프터장에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알파벳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러나 마소는 더 상승을 보이고 있죠. 실적 발표 후 처음 주가를 봤을 땐 마이크로소프트가 5%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살펴보니 무려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며 어닝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고금리, 경기 침체 신호에도 매출과 EPS가 증가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현재 생산성은 11% 성장률을 기록했고 제가 걱정했던 클라우드 성장률은 16%입니다. 생각보다 성장률이 잘 버텨줬고 현재 인플레로 가장 걱정되던 게 마진율인데 이 마진율이 오히려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이 매우 좋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또 긍정적인 소식들을 정리해보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의 규모가 97억 달러. 마소 CEO는 마소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로 새로운 컴퓨팅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알파벳,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 주가를 확인했을 땐 4% 상승을 보이다 2.5%까지 상승폭을 줄였고 현재 영상을 찍는 순간에는 1%대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선방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며 어닝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구글은 오랜만에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작년에 계속 예상치 하회를 기록하며 주가가 급락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광고, 이용자 수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던 이번 하락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4분기 연속 발목을 잡았던 유튜브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과 기존 자사주 매입과 추가로 더 90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발표하며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걱정하던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대해 시장이 이 정도면 꽤나 선방해주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둔화는 이미 시장에 꽤나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분야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에 지금 기업들이 힘든 이 경제 상황에 이 정도면 꽤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이번 실적 발표를 무사히 넘어가주면서 큰 고비 하나는 무사히 넘겼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음 고비를 넘겨가야 합니다. 당장 오늘 시장이 또 끝나고 메타,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올해 기업들의 방향성에 대해 효율을 매우 강조했던 주커버그 CEO가 얼마나 지출 관리를 잘했는지가 중요해 보이며 당연히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수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광고 매출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금이 많이 쏠린다는 독보적인 국가 미국이라는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안에서도 튼튼하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우상향이 확실한 미국 증시라는 자산에 넣었습니다. 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보다도 미국의 주식시장이 더 우상향이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더 크지만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좋은 투자 자산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도 매우 좋은 투자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들을 보유했다면 우리가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내가 시간에 쫓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스스로 여유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보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자산을 점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 자신에게 무너지는 것이죠. 이거 지금 빼고 경기 침체 다 끝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왠지 하락 갈 것 같은데 지금은 주식 팔고 채권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저런 곳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순간 제가 장담하는데 그 평범한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고 자유를 얻고 싶다면 수익률이 몇 배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복리 효과가 발휘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속삭임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재와 위기, 그리고 지치는 횡보, 하락을 이겨내고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웅덩이에서 또 줍줍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은 강남 부동산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겁니다. 2030년까지 저와 함께 가봅시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만약 실적 발표가 안 좋아서 증시가 하락하면, 또 은행 위기로 증시가 하락한다면,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를 핑계로 또 하락한다면 우리는 웅줍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증시가 오르면 즐기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오질 웅줍 습관을 바라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